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형명입니다. 제가 토론 말씀 자료에 썼습니다만 딱 40년 전 요때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전두환 치하에서 이제 법조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딱 만 40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40년 동안 법률가로서 살아왔으면 그래도 법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법률가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참담하고 아주 이렇게 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이제 법원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법원에 근무하면서 판결을 다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고 정당하게 판결을 했느냐?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왔고 자부심을 갖고 해오면서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자부심을 잊지 않고 이제 살아왔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금년 1년에 돌아보고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법부 압박이나 이런 행태를 보면서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긴급하게 이제 요 토론자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안 내용을 좀 보자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를 거치면서 대안이 마련됐고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대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정말 이게 21세기 대명청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긴급한 세미나도 열리게 된 거죠. 지금 두 분 발제자와 지금 이제 장 교수님도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법을 디미냐? 지금 내란이 꼭 유죄로 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지금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란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다급함에 결국 이런 일까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별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저는 두 법이 결합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봤는데 지금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중에 13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게 유일한 경우가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견해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사실심인 1심이나 2심은 합의 과정도 비공개고 합의에 어떤 말이 있었고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완전 비공개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합의한 후에 그 재판부의 결론만이 판결로 표시가 됩니다. 그 합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혀 외부에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전담재판부가 모든 판사가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면 이제 그 법원 내에서 뭐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특별한 모임 출신의 이제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해서 유죄를 선고하겠다고 맘먹은 판사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 후보자로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재판부를 구성을 하겠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그런 사람 중에도 이렇게 저도 법원에 있었습니다만 판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저 바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다가 보면 재판을 하다가 보면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이게 어떻게 나란히 되느냐, 아니면 뭐 사실인정에 관해서도 뭐 예를 들어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그게 이제 원래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이제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재판부 내부에서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수 의견으로 이제 뭐 판결은 선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수 의견이 뭐 내란에 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다거나 또는 2대1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법 왜곡죄에 관해서 이제 어제 최종 대안을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저는 그게 빠진 줄 알았더니 어제 결국 마지막 그 보면 그 법 왜곡죄 123조의 사망의 그 3호에 보면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 측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인정 문제도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특정한 사안에서 어떤 이제 예컨대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이번에 동원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증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겠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판사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못하겠다. 그게 싸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표시해 놓기 때문에 선고가 되면 어느 판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 왜곡죄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이게 두 가지가 묶이면, 그래서 왜 이 두 법을 저는 굳이 하는데, 아까 이제 공수처법은 지금 장 교수님 지적했듯이 이번 대상에는 빠졌거든요. 근데 두 개를 왜 이렇게 묶어서 꼭 같이 해야 되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개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의견에 개별적인 의견 표시 없이 무조건 분위기에 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법 왜곡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묶였을 때. 그래서 저는 요걸 꼭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 왜곡죄가 이제 누구라도 뭐 친고죄가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게 이제 검사 예를 들은 겁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A 검사가 뭐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를 할 때, 예컨대 이제 뭐 어떤 정당의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기소를 당한 그 사람이 그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증거가 없는데 나를 기소했다고. 그러면 이제 B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A 검사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럼 B 검사는 당연히 A 검사를 불기소하겠죠. 그러면은 B 검사를 또 법 왜곡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C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겠죠. C 검사도 불기소를 해요. 그럼 C 검사를 고소합니다. D 검사, 이번 결국 우리나라 검사 2,200명이 다 하나의 범죄 사실로 법 왜곡자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심하면은 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수사경찰관 몇만 명도 하나의 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하기 위한 게 방법이 딱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주문한 사람의 주문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거나
힘이 있거나 돈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 뜻대로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법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 가지고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따위 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를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의견을 밝히고 하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표현이 생각나서 제가 메모에 뒀다가 참 깜빡했네. 십자가 밝기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일본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박해할 때 십자가를 밟아라 해가지고 밟는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밟지 않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처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특히 좌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십자가 밝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갱이 사냥하고 막 이런다고 할 때 이제 특히 많은 표현을 쓰는데 이 전형적인 십자가 밝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시해라. 감히 지금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 이제 그날로 골로 가는 거죠. 이런 십자가 밝기를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토론은 10분 안에 끝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주 변호사입니다.